이 방송의 텍스트 제목 중에 김건희를 못 썼습니다. 이름을. 이유는 뭘까요? 노딱이 달리기 때문이죠. 노딱 붙으니까. 유튜브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게 김건희예요. 김건희. 그럼 이건희라고 하면 안 됩니까? 놀랍게도 이건희는 노딱이 아닙니다. 예. 김명신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 이건희 저건희 뭐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띄면 돼. 그 이건희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MS 킴으로 하시죠. 예. 됐고요. 다 알아먹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니죠. 사실 주가 조작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김건희를 지금 중앙지검이 소환할 거다. 중앙지검이요. 그 김건희 엄마 있잖아요. 최은순을 지금 소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가 최은순이 한 이야기 중에 녹취가 나온 게 있죠. 그 사건 내가 한 거야. 도이치 내가 했지. 예. 그래서 김건희 자체를 지금 소환 조사를 그러니까 김건희가 의정부 구치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지금 이감돼 있는 상태예요. 서울구치소가 중앙지검의 관할 안에 들어있거든.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또 김건희가 고발당한 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정반대의 경우예요. 최은순이 은행 잔고증명서를 조작하잖아요. 예, 예. 근데 조작한 사람이 김건희 회사의 이사야.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종의 콜라보인지 뭐 수합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최은순이 자기가 했다고 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리고 잔고 이전 증명서는 최은순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김건희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교묘하게 지금 크로스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점점 어려워져서 사건의 실체를 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단순화시키면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 자체가 왜 상장할 수 있었느냐.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딜러하는 그 딜러사란 말이에요. BMW 수입해다가 파는 게 전부인데 그런 회사가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상장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벤처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우회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회 상장하고 나서 도이치모터스를 주가가 띄울 일이 별로 없지. 왜냐면은 대한민국이 IMF 이후로 계속 경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BMW 이렇게 수입 판매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권오인 이 사람이 권오수 이 사람이 잠깐만 그거를 그렇게 말한 거야? 이게 권오수 회장 이 사람이 선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미안하다 우리 권 씨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팀을 꾸려서 그 팀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영입했던 선수 주가 조작 선수 설계하고 그 실행한 이 선수가 경찰에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작을 했다. 내가 조작하는 과정에서 최 씨도 있었고 김 씨도 있었고 이게 다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그 구속영장 검찰에 청구하면은 다 씹히고 결국에는 계속 검찰에서 계속 씹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무슨 거래를 언제 했네, 누가 했네, 얼마가 들어왔네, 얼마가 나갔네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면 복잡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권오수가요 2009년쯤에 자기 회사가 주가가 막 떨어지니까 힘들어했어. 그래서 조작할 그 방면에 최고의 선수 하나를 영입을 해요. 이씨. 이모 씨. 영입을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데 주가 조작하려면 뭐가 필요해? 계좌, 같이 돈주. 뛰는 선수들 네. 또 돈도 일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권오수가 이 이모 씨한테 김건희를 소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의 공범이 된 거잖아요. 근데 8명 중에 1명. 최은수는 그것에 대해서 그건 사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최은수는 여기에 낄 만큼의 저기 안 돼. 그만큼 그 대기를 하거나 사실 얘가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이거 가지고 상장 성공한 것도 이상하고요. 상장한 다음에 가격이 처음에가 8,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한 2,800원, 900원까지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권오수가 8명을 모집을 했고 선수는 이씨였고 이씨가 김건희를 데리고 들어갔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3명 정도가 더 붙어요. 그 기자랑 이런 사람들이 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조사가 있었고 이제 사실 밝혀지긴 했는데 근데 경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경찰이 숨어버려요. 그 내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더 이상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멈춰 있었던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게 그때 당시를 보면요, 여기서 떨어졌어. 그럼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이고 살짝 대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의 의혹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과연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정상 참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최은순의 돈이 들어가고 김건희가 한 것이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계좌, 홈 트레이딩 할 때 계좌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최은순이 돈이 들어가서 이걸 이제 그 등기 이사라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아이디만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네. 주식을 사고 팔았다. 지금 그거는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범의 정황이 짙잖아요. 최은순이 저번에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내가 이건 한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IP가 그 주가 조작 선수랑 같은 IP, 같은 컴퓨터 뭐 이렇게 썼다 이게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크로스오버 느낌이지만 혐의는 김건희 혐의지만 사실상 공범으로 최은순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오늘 사생이 지금 그 김건희를 또 고발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배우자 김건희 사문서 잔고 증명서 위조 행사 공범 혐의 고발인 조사 요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 사문서 위조에 김건희 회사 이사가 거기 가서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그 이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했던 대출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건은 따로따로 혐의가 좀 달라 보이지만 두 사건 다 공범의 가능성이 되게 높은 예. 거죠. 이런 상황이면은 김건희는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지는데 이런 혐의들이 있는데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반윤석열 파들인 거예요.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근데 대선 주자의 후보잖아요. 잘못 프레임에 빠지면 윤석열 탄압, 대선 흔들기로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는 있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김건희가 조만간 중앙지검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조국 장관네처럼 막 떠들썩하게 뭔가 하진 않을 거예요. 예. 아마 비공개로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윤석열 장모가 법정 구속되고 징역 3년 받는 거랑 뭔가 좀 그 출렁하는 어떤 그런 파장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관심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은요, 지난번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여러 번 그게 바뀝니다. 이 담당 부서가 계속 바뀌다가 그 특수부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원래 폐기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갖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윤석열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수많은 혐의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바로 이거였고요. 그래서 연초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쭉 있었고, 예, 지금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때도 의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의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 국힘당에서 윤석열의 그 내부 경선이 언제 끝나냐라는 그 시점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도 그 시기가 좀 안 맞고요. 지금밖에는 시기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9월 초쯤에 김건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그 9월 말 안에 마무리를 최대한 짓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프레임에 빠지느냐라니까요. 지금은 현재 대선 국면은 무조건 프레임 싸움이에요. 공수처가 윤석열을 입건해 놓고도 소환 조사를 못하는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하더라도 아마 비공개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어떤 특정 유력한 어떤 사람을 공수처 앞에 포트라인에 세우거나 중앙지검 앞에 세우거나 하는 것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되느냐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소환한다고 해서 김건희를 소환한다고 해서 선거에 유리하리란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검찰에 출석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그
도이치모터스의 그 고노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특수한 거래를 많이 했느냐. 특히나 장외 거래에서 그 고노수 회장이 이 주식 이게 장부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김건희 씨한테 판매하고 그 인수한 그 주식을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이익을 실현했잖아요. 굉장히 거액의 이익을 실현했는데 고노수 회장이 도대체 왜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고노수 회장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그렇게 특수한 거래를 그렇게 잦은 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은 당신은 그동안 어느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고 그럼 그 근거는 뭐냐. 이거를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추정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검찰에 가서 김건희 씨가 진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렸다고 쳐. 그러면은 검찰은 그 이야기를 다 그대로 까발릴 수가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요. 소환하고 하는 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을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써먹는 프레임과 그렇지 않은 프레임이 부딪혔을 경우에는 대선에 꼭 도움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욕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 소환한 일은 없을 거예요. 문재인 네, 정부에서는. 네.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의 수사의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체가 인권이 좀 너무 심하게 침해된다라는 측면 때문에 어찌됐건 나는 그 재판 결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소환을 하느냐, 뭐 기소를 하느냐, 막 이런 것보다는 재판이 윤석열 장모처럼 한 방에 빵! 그래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이거를 아마 공수처나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저는 있다고 일단 근데 보고요. 요거 여기서요. 그 푸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급상승하던 시점은 본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김건희가 소환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막 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번에도 탄압받는 그런 분위기로 끌어가 가지고 이게 오히려 우리 쪽에 불리한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사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와 달라진 점. 사정 변경이 뭐가 있어요. 사정 변경이 바로 국진당 내부에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진당 내에 홍준표라거나 유승민이라거나 막 지금 윤석열 때리고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번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의 변수가 하나가 새로 들어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훌륭해. 굿샷. 요번 괜찮습니까? 이걸 잘 이용해 먹어라. 네. 아니, 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소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좌고우면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왜 옛날에 황교안도 그렇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다. 우리가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서 저는 소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수사 당국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양쪽 다 공격을 받는 상태. 아까 그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뭔가 소관 부처로서 뭔가를 하는데 언론이 나쁘게 이야기하느냐 좋게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는 그런 눈치를 볼 것이다라고 그냥 평을 해드리는 거지 찬성 반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윤석열 소환해라.